인권의 의미와 특성 그리고 인권 보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인권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인권의 의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소중한 권리를 우리가 인권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우리 모두에게 다 인권이 있지요. 국가도 상관없고요. 성별도 상관없고요. 세계 모든 지구에 사는 인간들에게는 이 인권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권이 가지고 있는 특성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런 인권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권이다. 천부인권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받았구나.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이전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진 권리입니다. 제도적이라는 것은 국가가 있기 이전, 그리고 법이 있기 이전, 그런 것들이 있기 이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인권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편적인 권리예요. 모두가 차별 없이 동등하게 가지고 있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고 노인이든 어린이든 상관없습니다. 차별 없이 동등하게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너무나 소중한 권리죠. 다른 사람이나 국가기관이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불가침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인권은 하늘로부터 태어날 때 자연적으로 부여받은 권리이지요. 국가에서 법으로 보장하기 이전에 이미 자연적으로 주어진 권리이고요. 우리 모두가 동등하게 누리는 보편적인 권리이자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침해받을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라는 것.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양도할 수 없겠지요. 양도가 불가능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에게 속해져 있는 권리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권은 대체 언제부터 보장되었을까요? 인권 보장의 중요성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근대 이후부터 인권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인권이라는 것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현재에는 세계 인권 선언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동등하게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죠.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인권이 보장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전에는요, 인간이지만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계층이 있었습니다. 고대의 노예와 중세의 농노가 그러하였는데요. 고대의 노예 같은 경우에는요, 재산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팔고 살 수 있었고요.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이지만 인간 대접을 못 받았던 것이고요. 농노는 이것보단 좀 나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간으로서 대접받지 못했어요. 자유가 없었거든요. 함부로 이사할 수 없었습니다.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었고요. 그리고 영주에게 예속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영주가 세금 내라고 하면 세금 내야 되고요. 일하라고 하면 일해야 됐어요. 인간이지만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언제부터 이러한 인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을까요? 그건 바로 근대부터였습니다. 근대에 새로운 사상이 등장했어요. 그건 바로 계몽사상이었는데요. 계몽사상은 우리 인간은 너무너무나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어. 이걸 바탕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어. 우리 인간은 모두 동등해. 우리 인간은 모두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권을 가졌어. 이런 내용들을 말하는 사상가들이 등장을 했던 거죠. 이 사상이 바로 계몽사상이 되겠습니다. 이 계몽사상으로 세상을 보니까 왕이 모든 권리를 가지고 귀족들이 모든 권리를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는 이 제도들은 너무나 불합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런 사상을 바탕으로 혁명을 하게 됩니다. 이 시민혁명이 영국에서도 일어나고 프랑스에서도 일어나고 미국에서도 일어났어요. 이 혁명의 결과 드디어 자유와 평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인권이라는 개념이 서서히 정립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대표적인 문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 되겠는데요. 프랑스 혁명 때 나온 문서입니다. 제1조를 보시면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데요. 천부인권의 성격 볼 수가 있겠고요. 2조를 보시면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될 수 없는 권리, 바로 인권의 자연권적인 성격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제3조를 봤더니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대요. 국민주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왕이나 귀족이 아니라요. 이렇게 주권을 가진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참정권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이렇게 근대 이후부터 제도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했고요.
현대에 와서는 더욱더 인권이 잘 보장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인권의 기준을 아주 국제적이고 보편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세계 인권선언을 통해서요. 세계 인권선언은요, 바로 국제연합에서 발표한 문서인데요.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라고 나와져 있죠. 천부인권 나와져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말도 나와져 있고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데요. 인권은 이렇게 보편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더라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덕분에 이렇게 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자, 인권을요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고대의 노예나 그리고 중세의 농노나 다름이 없겠지요.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도 인권이 잘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지금까지도 인권이라는 개념이 점점 더 넓어지고 우리가 보장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장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친구들도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항상 인권의 소중함에 대해서 생각해 주셔야 되시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권의 의미와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인권 보장의 중요성에 대해서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할 수 있겠지요?